이 암의 진행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진단됐을 때 그렇게 말기의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초기인데도 증상을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암의 빈도를 봐서는 누구나 위암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0세 이상이 되는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연세가 40세 이상이 되신 분은 자기 생일날 꼭 건강검진을 하시는 것을 지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위암의 진단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시경이죠. 내시경이 과거에는 참 힘들었지만 지금은 내시경이 아주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경험들이 이제 거의 모든 병원에서 경험들이 많아져서 힘들지 않고 하고 있고, 또 만약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또 수면 내시경이라고 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잠깐 이제 본인은 이제 잠을 자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통을 모르고 이제 내시경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시경이 중요한 것은 내시경을 하면서 직접 병변을 의사가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나빠 보이는 부위는 조직검사를 직접 할 수 있죠. 그 자리에서. 그래서 조직검사에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물론 또 위조용술이라고 그래가지고 상부위장관 조용술이라고 해가지고 하얀 바륨이라고 하는 약을 먹고 위 엑스레이를 찍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엑스레이를 찍더라도 의심되는 부위가 있으면 그거는 조직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경은 다시 해봐야 됩니다. 혹은 뭐 초음파 검사를 함으로써 암 자체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간이라든지 혹은 복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검사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 전에 우리가 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시경에서 나온 것은 우리가 들여다봐서 위 안에, 위벽 안에 암 조직이 있다 없다를 우리가 아는 거지만, 이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퍼질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퍼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CT 촬영이죠, CT.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걸 우리가 복부 전사나 단층 촬영이라고 그러는데 이 촬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럼 위암의 병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누느냐? 위암이 위벽에 아까 점막층에서 이렇게 생긴다고 그랬는데 전막층에 생긴 암이 점점 깊이 파고 들어가죠, 위벽을. 그 위벽을 얼마만큼 파고 들어갔느냐 하는 거를 하나의 척도로 삼습니다. 그걸 우리가 T라고 그럽니다. T. 그래서 T 1이냐, 2이냐, 3이냐, 4냐 이렇게 나누죠. 또 암이라고 하는 게 아까 림프절로 퍼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림프절로 퍼졌느냐, 안 퍼졌느냐. 퍼지지 않았다면 N0가 됩니다. N0. 그리고 퍼졌더라도 많이 퍼졌느냐, 덜 퍼졌느냐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림프절의 개수가 얼마만큼 퍼졌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위벽에 있거나 위주위에 임파선으로 퍼진다, 안 퍼진다 하는 문제가 아니고, M이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멀리 떨어진 장기로 퍼지는 것을 M이라고 합니다. 이걸 원격 전이라고 그러는데, 암이 전이 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이 되는 장기가 어디냐? 예를 들면 간으로 전이 된다든지, 폐로도 간다든지, 뼈로도 전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말기죠, 소위 얘기하는. 그래서 이것을 T가 얼마고 N이 얼마고 M이 어떻게 되느냐, 그 상황에 따라서 기수가 1기, 2기, 3기, 4기로 나누는데, 그 기수가 점점 숫자가 커질수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그래서 기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기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기 그러면 초기라는 얘기고, 2기, 3기는 중기가 되는 거고, 4기가 되면 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초기에 위암을 치료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초기에 위암으로 수술한 환자들은 95% 정도가 완치가 됩니다. 경우에 따른 95% 이상. 그 얘기는 거의 완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정기 검진을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암이 발견됐을 때 조기에 발견될 가능성, 그죠? 그게 높겠죠. 특히 진행성 암으로 발견될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또 위암이 우리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중에 위암이 또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유전적인 것보다는 식생활 습관이 같기 때문에 되게 같은 가족에 많이 생긴다고 보죠. 그래서 이런 가족 중에 위암이 있는 분이 정기 검진을 한 경우는 가족력이 있는데도 검진을 안 한 사람에 비해서 한 7, 8배 진행성 위암이 발생률이 낮아집니다. 또 1년 간격으로 정기 검진을 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또 진행성 위암 발생률이 훨씬 적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이제 이거는 내시경 소견인데, 내시경에 이제 조기위암 얘기하는 조기위암이라든지 조기위암의 형태도 한 가지 형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기위암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다. 또 진행성 위암도 궤양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혹처럼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위선암에 관한 얘기를 했지만 림프종이라고 하는 암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위암의 치료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위암에 빨리 발견했을 때하고 진행돼서 발견됐을 때하고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조기 위암인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도 제거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복강경 수술 얘기 들으셨죠? 네, 복강경으로도 수술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흔히 많이 하고 있는 것은 개복 수술입니다. 칼을 대고 개복 수술하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진행성 위암인 경우에는 현재 원칙적으로 개복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진행 정도에 따라서는 수술 전에 항암요법, 항암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항암제를 먼저 쓰고 암을 줄여서, 사이즈를 줄여서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수술한 후에 항암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면역 치료를 같이 동반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위암은 생존율이 워낙 좋다.